2023년 5월 13일 토요일 밤 10시가 지났습니다. 이거는 우리 옛날 집인데, 이거는 다락입니다. 우리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락이라면 잘 알 거예요. 다락에, 기호 6번 허경영, 우리 2020, 아마 2022년이죠. 작년 3월 달에 3구 대선 때에 우리 허경영 시인님께서 기호 6번을 들고 이제 출마하셨을 때에 우리가 홍보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저것을 목에 걸고 이렇게 쭉 다니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그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이 이제 저걸 했고, 하여튼 그때 남은 것을 내가 버리기가 좀 그래서 기념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방을 조금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세계 대백과사전 학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나온 지가 좀 오래됩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뭐 네이버나 다음으로 검색하면은 중요한 것은 다 나오기 때문에 세계 대백과사전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세계 대백과사전은 동서문화사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30권으로 되어 있어요. 학원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는 32권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무속, 그리고 여권, 야권, 여야 가릴 것 없이 쉽게 말해서 잡식성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니까, 정말 뭐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만화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인식이 좀 안 좋다는 그런 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만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사건 사고 이것을 한 장의 조그마한 그림 속에 압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화를 정말 잘 그리시는 분, 그런 분들을 내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우영 선생님, 이분은 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70대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고전에, 그리고 중국의 이제 삼국지, 또 초안지, 이 모든 것을 만화로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엄청 많이 버렸는데 이번에 또 몇 년 전에도 많이 버렸고, 뭐 그 전에도 이 책이 시간이 지나면은 감당을 못해요. 방은 한정되어 있지 책이 자꾸 들어오지.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책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뭐 월간지가 있었는데 한 10년 이상 못 해놓은 건데 결국 보관할 데가 없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우영 선생님 이 책은 내가 버리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호지가 있고, 이제 수레바퀴, 이게 이제 이조 시대 때 그 문제거든요. 18사력은 중국 역사고, 초안지가 있고 이러는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강수 선생님 전집을 싹 다 버려버렸어요. 뭐 책 놔둘 데가 없으니까. 이강수 선생님 전집이 그 이차돈의 죽음, 이순신, 원효대사, 뭐 또 많이 있죠. 무명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분의 물론 뭐 마지막에는 이제 일제 치하에 어떤 뭐 협조를 좀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이미지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냥 어떤 양심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뭐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아이고, 뭐, 보수동 책방 가져가면은 뭐, 팔 수는 있겠는데, 아이고, 뭐, 보수동 책방까지 그 많은 책을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냥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휴지, 이제 종이 박스 버리는데 같이 버려버렸어요. 책이 들으면은 좀, 서운하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제사 지내고 나면은 이제 밥상을 치워라, 이제 이런 말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밥상을 옮겨라. 이제 이렇게. 밥상도 이제 듣는 기가 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책도, 폐기 처분했다 이러면 엄청 책도 기분이 아주 안 좋았겠는데, 하여튼 책을 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나의 스승님 이경 박사님께서 쓰셨던 모든 책입니다. 나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떤 불교 대학자님 밑에서 불교를 배웠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님, 기독교의 하신 목사님 밑에서 내가 이제 기독교를 공부했다는 그런 강한 자부심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 하신 이기영 박사님, 여기 보면 전부 다 이기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 해가지고 이기영 되어 있죠. 종교사화 이기영 되어 있고, 하나의 의미 해가지고 또 이경 박사님입니다. 이경 박사님의 이제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 이제 이것도 이경 박사님인데, 이 책만 이렇게 봐도 늘 이경 박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나의 스승 되시는 기독교에 하신 고형범 목사님은 책을 별도로 쓴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남은 흔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에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 그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요즘처럼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목회하실 때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고현범 목사님.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거의 다 이제 강정산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걸 좀 실제는 강정산이다, 기독교다, 불교다, 이것은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뭐 진짜 쓰레기 책이 들으면 또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소각장으로 넣기에는 나의 이제 이 책에 정성과 때가 이렇게 다 묻어 있는 거니까 좀 버리기는 좀 아깝고, 이제 이래서 좀 놔두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기 전부 다 강정산에 대한 책이거든요. 오늘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조철제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원래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환생하신 분이 이제 무국대도에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무국대도, 하여튼 높으신 분인가 보더라고. 하여튼 그분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또 야고보가 또 환생을 여러 번 해가지고 조철제로 이제 환생을 해가지고 또 조철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무국대도의 의장님으로 이제 와 계시는 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조철제는 신인님께서 순간적으로 말씀을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게 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제 유튜브 하나 찍어가지고 내가 내 방송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실수가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말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오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조철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가부
을미년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1895년이 을미년인데 그때가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그 해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태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강정산이 이제 그 어천, 쉽게 말로 우리나라 말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별세하셨을 때에 좀 높인 말로 하면은 이제 어천이라 그러죠.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인데, 이제 그 어천하셨을 때에 저기 조철제, 조정산이죠. 조정산 이름 원래 이름은 조철제인데, 조철제가 내가 하만조시고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신모님하고 같은 그거라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1895년에 태어나셨는데 1821년에 태어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잘못 들었는지 신인님께서 말씀을 중간 잠깐 착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딱 들을 때 이거 잘못됐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말하다 보면은 또 신인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면은 잠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1년 같으면은 조철제가 나이가 26 정도 되는 거예요. 1895년생이니까 1921년에서 5를 더하면은 21에서 5를 더하면은 26, 27살 정도 됐었을 때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철제가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가 1958년인가 그래요. 그 무슨 년인가 그랬는데 그 감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는 뭐 조성 옥황상제를 해가지고 말이지. 조철제도 하늘 뭐 강정산 못지않게 아주 높은 신으로 이제 그 태극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조철제가 태극도를 좀 믿었고, 태극도를 믿은 게 아니고 태극도를 창시한 사람이지. 태극도에 이제 그 조철제 밑에서 좀 이렇게 좀 누구 말대로 시다발이 좀 한 사람이 박한경이라고. 그 박한경이가 이제 그 서울 중곡동 가가지고 한판 차린 것이 대순진리라고. 대순진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인님께서도 이제 그 보청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보청교는 그 뿌리가 조금 틀립니다. 보청교는 강정산의 이제 직계제자가 그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경석이도 있고 문공신, 안내성, 뭐 김형렬, 이치복, 또 뭐 김광찬이, 또 뭐 여러 이제 그 신경수, 신경원 뭐 이런 많은 그 제자가 있는데 그 강정산에 그 제자 중에서 가장 그 수석 제자는 김형렬이고,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그 강정산을 이렇게 가까이 많이 따랐던 분이 차경석입니다. 1880년생인데 직계제자죠. 그러니까 조철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철제는 아마 살아생전에 차경석을 한 번도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보았는지도 모르지. 도통 공부를 한다 이래가지고 막 앉아서 주문 읽고 이러니까 그 태모 고수부님께서 조철제 보고 조철제를 되게 머리 했거든. 그런 말이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그 책에는, 어떤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욕을 많이 했다고. 그 태모 고수부님께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좀 영 틀리는 거예요. 강정산을 두고 조철제는 그 강정산의 직계제자는 전혀 아니고, 근데 차경석은 강정산의 직계제자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자기의 이종 사촌인 이제 고수부님, 태모 고수부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가부였는데 강정산한테 그 중매를 쓰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하게끔 한 자기 이종 누이를 그 강정산에게 이제 이렇게 중매를 하신 분이 이제 차경석이고, 이분이 그 강정산 계열에서 가장 도세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거든. 그 조철제 모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차경석이가 모인 것이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 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성금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독립자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읍에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그 뭐야 1946년인가 그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이제 수립하겠다 그 이제 선언한 데가 정읍이거든요. 왜 정읍에서 했느냐 하면은 그 정읍에서 독립자금이 많이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립자금 이거는 절대 이제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딱 그 아무도 진짜 그 기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조철제 우리는 그 조철제를 그 이제 쉽게 말해서 김일성이다 그러면은 우리 남한에서는 말이죠. 엄마 그 뭐야 그 언제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김정일을 만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두환 때만 하더라도 김일성이라 그러면은 아주 그 별로 아주 때려 죽일 놈 뭐 그런 사람으로 그래 평가했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때려잡자 김일성이가 우리가 군대 다닐 때 맨 첫 마디가 그러거든. 때려잡자 김일성인데 그렇듯이 나는 조철제를 아주 나쁜 인간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는 또 남한 측에서는 보면 때리잡자 김일성이지만 북한에 올라가면 살아있는 시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철제를 보고 어떤 같은 강정사를 믿는 단체지만은 저 때리 죽을 놈의 자식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저분은 강정상에 못지않는 그런 그런 아주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전생에 대해서 오늘 뭐 다른 분에 대한 전생을 언급한 바는 없고 무국대도 의장님께서 이제 전생이 원래 그 야고보였다가 다시 조철제였다. 그래 그분이 다시 환생해서 나왔다 이런 말이 있고 아직까지 주자가 누군지 소크라테스가 누군지 진묵스님이 누구인지 마테오 루치 신부 그리고 김일부 또 최수훈 대신사 이 5사람은 아직까지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뭐 최선을 다해서 외교를 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원래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전에 그 뭐냐 그래 하셨어요. 저는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굉장히 참 그거 하다 그랬어요. 정말 그 뭐 살기가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그냥 막 엉망진창이고 막 진짜 막 되는 게 없고 돌아가는 게 없고 말이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랬다고.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임기 4개월 이렇게밖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딱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말 싹 안 하시잖아. 왜 모니터링을 하니까 말이지 계속 좋은 말만 하셔야 되거든. 그 윤석열 대통령 옆에 뭐 천재들이 많이 있다. 뭐 검찰청 그 고등고시 합격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한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이렇게 해야 하여튼 뭐 권력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루를 권력을 잡아놓으면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파리채 들어가지고 막 두드려 버리면 파리들 다 잡아 죽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희생이 안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파리채에 안 맞아야 되거든.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세의 영웅 허경영이 진짜 뭐 이 책은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뭐 별로 많지도 않지만은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경영 신인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책상 위에는 언제나 오른쪽에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허경영의 영생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완전 천사 주는 신인 허경영은 누구인가?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거 누구죠? 변희재님께서 57은 저게 누구냐? 박윤수 선생님께서 만드신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허경영
뭐 내 책상에는 항상 허경영입니다. 허경영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책은 허경영 총재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환단고기도 있고, 한한한 비밀과 사명, 동학, 강정산의 사상, 뭐 주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지구의도 얼마 전에 큰 걸 하나 또 이렇게 막 없애버렸는데, 요 쪼매난 것은 기본으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 18대 대통령 나올 때에 복권신문에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이것이 뭐 한 3, 40페이지 되는데, 뭐 몇 페이지가, 64페이지까지인데, 거의 대부분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장은 참 오래됐는데, 내 결혼할 때, 내가 결혼을 1985년에 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사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버리라고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어머니께서 사주신 거니까, 기념으로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옷장을 이렇게 해보고, 농도 이렇게 놔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허경영 우리 신이님의 이제 또 용안이 이렇게 있고, 예, 메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울산에서 어떤 분이 뭐 노래를 잘하셨다는데, 어떤 분이 그런가 좀 알고 싶은데, 아마 내일 모레도 방송에 올라오겠죠. 우리 그게 이제 저작권 때문에 직접 중계를 못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를 이제, 김해에서 이 책을 좀 가져왔는데, 아침에 비가 오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운반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한 건 아니고, 우리 기사분이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옮기고 나서 보니까, 좀 좋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거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이 판도 어떤 분이 또 이제 하여튼 간에 하여튼 상당히 이렇게 큰 판은 내가 처음 봅니다. 하여튼 내가 또 사용하게 돼 가지고 오늘 내가 한번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새벽부터 막 일을 좀 많이 했더만은 아이고 참, 이제 불을 좀 끄고, 새벽부터 일을 했더만은 좀 그거 해서 좀 오늘은 일찍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내가 늘 거주하던 방에는, 이거는 여기는 블로유 방입니다. 이 또 새롭게 좀 꾸며봤습니다. 전에하고 조금 틀리게. 새로운 변화를 줬습니다. 누가 라면을 주길래 이렇게, 컵 라면을 주길래 이렇게 좀 보관했습니다. 뉴케어 오메가도 어떤 분이 주시길래 받았고, 커피도 그렇고, 내가 직접 산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직접 산 거는, 이거 우유, 썩지 않는 우유. 참 희한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불로유를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내가 우리 김해 방에 조금 전에 올려놨는데, 우리 김해도 우리 유관 단장님을 비롯해서, 허경영 신인님을 위해서라면은, 참 진짜 모든 걸 걸어놓고, 열심으로 뛰는 우리 참 당원님들, 우리 참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그 총선, 대선 지나서 이때까지 정말 그 열정적으로 따르시는 분이 많고, 좀 정리되고 나면은 우리 또 뭐 이렇게 블로유 홍보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하실 분들이
입니다. 아마 영성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이 열정 자체는 대단한 거죠. 허경영 신인님을 알리는데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아마 그 전생에 정말 그 1만 2천 도통군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고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 신인님께서 이제 처음 하늘궁을 방문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액자를 드리는데, 내가 보니까 2018년 5월 5일인가 내가 액자를 조금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가 그러니까 날짜 기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 그 클로바를 2018년도에 산 것 같은데, 클로바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신인님께서 건강하고 부자 되세요라고 글귀 적어 놓고 보니까 2019년 그것도 뭐 5월달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19년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오래전에 떠난 사람 불현듯 생각해요. 아니 올 줄 알면서도 맹세를 믿는 마음. 윤석열 대통령 옆에 머리 좋은 그런 천재적인 그런 통치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해석을 잘 해야죠.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손가락을 가르치는 그 방향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본 1만 2천 도통군자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방송을 듣는단 말이에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탁 신인님의 말씀 방송을 딱 듣는데, 그 중에서도 1만 2천 도통군자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다고. 상중하. 신인님께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말씀하셔놓고 마지막에 뭐냐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끝날 시점이다. 딱 맞는 말인데 내가 들었다 그렇더라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때까지 전부 다 그거야. 오픈 게임이야. 그렇게 말해서 베토벤의 제 9번 말이야. 9번 그 합창교향곡이지. 그러니까 제9 교향곡 그거 딱 들었다 보면은 1악장에서 3악장까지 보면은 그게 전부 다 이 곡이 나오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그런 음악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계속 그 비슷한 음악이 계속 3악장까지 계속 나오다가 4악장 딱 들어서면서부터 그래 나온다고, 여기.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합창이 나오고 이러는데, 신인님의 강의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 4악장 얘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그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간 제약을 받으니까 딱 끝쳐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워밍업이었는데 끊겨버려서 아쉽더라고. 나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 총선 전에 대선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인님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말,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인이시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손 한 번 잘못 놀리고 이러면 정치 생명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김남국이 코인 때문에 완전히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해버리면
영원히 아웃이에요. 그냥 난타당하고 묵사발을 만들어내가지고 완전히 뭐 걸레를 만들어가지고 이 정치계에서 은퇴되는 사람들이 오직이나 많으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행동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숨 쉬는 거 하나 자체라도 조심스러워야 된다고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저렇게 하시구나.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말로. 20대 대통령은 엉망진창이고 완전히 막 개판 5분 전이고 막 국민들은 죽겠다 아우성을 친다는 이런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유튜브 분명히 있다고.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정말 나는 뭐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뭐 어떤 뭐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방송에다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을 다시는 사람들을 쭉 보면은 그 유튜브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감성에 어울리는 맞는 그런 유튜브예요. 그 댓글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 지금 7대3이잖아. 윤석열 제발 좀 그만두고 빨리 내려온다 이렇게 한 사람이 7명이라고. 나머지 30%는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제 박근혜가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것을 밝혀라 이야기해버리면 윤석열은 지지율이 제로가 돼버린다고. 제로. 아마 최태원이가 먼저 항복할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을 전혀 모르시는 분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좀 게을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재인이 그러니까 문재인이 빨개입니다 빨갱입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 문재인 대통령 무슨 놈의 빨갱이고. 아이고 참말로. 내가 그래가지고 막 되게 좀 이렇게 같이 언성을 높이려고 하다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말아버렸는데, 하여튼 나는 뭐 절대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서는 절대 언성을 높이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말아버리고 안 들은 척하고 말아버리고 뭐 서울 자리 피하거나 그래 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받아들이는 그것이 문재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하면서 자기가 심사숙고하게 결정하고 행동한 것을 자기가 그대로 아느냐, 그것을 느껴가면서 문재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이빨이 10개인가 10몇 개를 뽑았단 말이야. 그만큼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스럽게 했고, 자기 경남고등학교 동기생들을 일절은 만나주질 않았거든.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도 그랬다고. 나름대로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중 여사하고 그분이 젊은 시절 때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물론 사법고시 입학을 한 거는 좋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분별지를 공부한 것이지 무분별지를 공부한 건 아니거든. 자기 자신의 참된 근원에 대한 그 공부, 쉽게 말해서 도인이 되는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안 했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궁이 아직 찾아올 생각지도 안 하고 전혀 모르고 있지. 그런데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인가?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줄은 몰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볼 때에, 이제 쉽게 말해서 한 얼마 뒤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노 그러더라고. 이게 국민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자, 오늘은 내가 집에 조금 이 변화를 준 것을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허경영